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GDP 실망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연율 6.5% 증가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6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1.9% 줄어들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상장 첫날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대비 8%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디디추싱의 상패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지만 디디추싱은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니콜라 창업자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아쉬운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빵 종목 가운데 가장 마지막 주자였던 아마존이 오늘 엇갈린 실적을 내놨는데요. 장 마감 후 공개된 실적에서 EPS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엇갈린 실적을 내놓으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44% 올랐고 S&P 500 지수는 0.4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1%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당초 예상치였던 8.4%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GDP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40만 명으로 집계되며 예상보다는 많게 나왔지만 전주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는 예상보다 약한 경제 지표에도 완화적인 정책 유지 기대 속에 상승세를 보였고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26%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금융주와 자재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는 15.12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은 1,130억 8천만 달러로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5%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캐스트는 조정 EPS가 84센트, 그리고 매출은 285억 5천만 달러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규 고객이 증가했고 스튜디오 제작 사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은 전일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주가는 4%대 내렸습니다. 한편 크레디트 스위스는 향후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대한 목표가를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페이팔은 이베이로의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효과를 예상하며 향후 실적 전망을 기대 이하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6%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퀄컴은 전일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과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했고 모건 스탠리는 퀄컴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6%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40% 이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테슬라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포드는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JP모건이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3%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니콜라의 경우 미국 연방검찰이 니콜라의 창업자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주가는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 앱인 로빈후드는 증시 상장 후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8%대 하락세를 보이며 공모가 38달러를 밑도는 가격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줌 비디오도 보겠습니다. 키방크는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428달러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디디 주식은 상장 폐지 검토에 대한 루머를 부인한 가운데 오늘장에서 주가는 11%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우버는 소프트뱅크가 디디 주식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유 중인 우버 지분의 3분의 1가량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월 유로존 체감 경기 지수는 11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자재주를 포함한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4%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37%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8%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줄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가격은 1.7% 오른 73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75% 상승한 76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전일 연준이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1.8% 오른 1,83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건 속보치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계한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의 작년 1, 2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발표된 GDP가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V자 형태의 그래프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공개된 2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V자 성장세가 앞으로 꺾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수치가 집계된 이유는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미 정부의 지출 계획이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주택과 관련된 투자 역시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책 효과가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의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CNBC와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CNBC는 이번에 발표된 2분기 GDP 속보치에 대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수치였다고 지적했고 블룸버그 역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최근 크게 오른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된 GDP 수치가 시장 전망치를 못 미친 이유에 대해 고용시장의 침체도 역시 이유가 됐을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밤사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됐는데 총 4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주에 발표된 42만 명이라는 수치보다는 소폭 낮아진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시장이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나왔던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부터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테슬라가 오랜만에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오프닝과 그리고 시황에서도 살펴보셨지만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라는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했고요. 또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달 19일에 테슬라 AI 데이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연기가 된 상황이고 여전히 기대감은 큰 모습입니다. 테슬라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죠? 네, 자세한 내용이 공지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트위터에 8월 19일 AI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AI 데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자세한 내용은 미공개고요.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는 만큼 또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완전 자율주행 FSD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는 자신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소유한 비트코인 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대주주 데이브 리가 자신의 트위터로 테슬라가 소유한 비트코인 수에 대해 계산을 했는데 이 리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테슬라의 폼 10Q에 표시된 대로 테슬라가 보유한 전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14억 7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 추정에 따르면 기사를 통해 정해진 바는 테슬라는 42,069개를 보유하고 있는 게 되고 머스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비트코인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살펴보면 39,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재무 목록에 따르면 테슬라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공개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뿐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 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어제 포드가 견고한 성장세 수요를 전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이후 오늘 테슬라, GM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차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독일의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의 또 소유죠. 우주 개발 경쟁에 나섭니다. 포르쉐의 지주사 포르쉐 SE가 독일 로켓 제조 스타트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로켓 제조 그리고 소형 위성 발사 분야에서 유망한 신생 기업인데요. 2022년 첫 상업 발사를 목표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포드 그리고 GM까지 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으면서 11개 섹터 가운데 이미 소비재 섹터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다는 점도 짚어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디디추싱 관련한 보도를 여러 번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개장 전 거래에서 디디추싱이 무려 40% 급등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약 10%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디추싱이 상장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9일 디디추싱이 빠른 시일 내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규제 조치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디디추싱이 중국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 증시에 상장하려다가 이 같은 규제 철퇴를 맞았다고 전했는데요. 미 증시에 상장될 경우에 디디추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 당국은 디디추싱의 IPO를 연기하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디디추싱은 이를 명령이 아닌 단순 권고로 파악해 IPO를 강행하다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중 당국은 디디추싱이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디디추싱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모든 앱마켓에서 제거하면서 다운로드 역시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자 디디추싱은 중 당국의 규제 조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발빠른 행동에 나선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디디추싱이 중국 당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상장 폐지 검토 역시 중국 당국을 의식해서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극심한 손해 역시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디디추싱을 비상장 회사로 전환시켜 이 같은 손실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디디추싱은 지난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시초가 역시 공모가를 크게 웃돈 바 있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급락하면서 한 달도 안 돼 40%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디디추싱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보고되면서 전장 대비 11% 넘게 오른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디디추싱은 상장 폐지 검토는 사실 무근이라며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디추싱의 상장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디디추싱은 이에 대한 보도를 부인했다는 반론까지 짚어봤고요.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빈후드가 오늘 상장 첫날에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에는 8%가량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일각에서는 많은 우려가 또 주가 자체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상장 첫 거래에서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공모가 38달러 대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배런스는 로빈후드의 기업 가치 320억 달러가 너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에 비춰봤을 때 해당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로빈후드의 1분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그 주문 흐름에 대한 판매를 살펴보고 있어서입니다. 반면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로빈후드의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그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빈후드의 상장 시기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게임스톱 등 밈 주식 열풍이 한창일 때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었겠지만 현재는 로빈후드의 매출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빈후드도 3분기부터는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IPO 규모 미국 역사상 최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국 IPO 규모는 8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급증한 건데요. IPO는 간단하게 기업의 상장 절차를 의미하는데 미국에서도 또 잇따라 상장 예정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보 소식과 함께 또 전해졌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로빈후드를 필두로 다음 달 상장 예정이었던 미국의 자동차 배터리 회사 클라리오스 기사에 따르면 상장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4달 중에 또 추가적인 사항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달 IPO 서류를 제출한 도넛 회사 크리스피 크림은 기업 가치 4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밈 주식 열풍의 끝물에 로빈후드가 상장을 했다. 앞서서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 정점에서 그때 이제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행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도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니콜라 소식입니다. 니콜라 창업자가 금융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니콜라의 창업자가 미 당국으로부터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9일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증권 사기 및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는데요. CNBC는 뉴욕 연방지검의 공소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밀턴의 기소 조치가 앞으로 니콜라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니콜라는 수소 전기 트럭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며 지난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GM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등 좋은 행보를 이어나갔는데요. 다만 상장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니콜라에 대한 공매도 업체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니콜라가 가진 기술력에 대한 의심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콜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수소 전기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속였다며 니콜라가 과거 공개한 전기 트럭 주행 영상 역시 거짓된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니콜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GM이 파트너십을 대폭 축소하는 등 후폭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2주 만에 CEO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 검찰의 기소 조치가 공개되면서 밀턴이 다시 한번 금융사기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 검찰은 밀턴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과는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밀턴이 기업가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만큼 법적 처벌도 잇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밀턴은 기소하지만 니콜라 법인에 대한 기소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니콜라 미 검찰의 기소 조치가 발표되면서 전장 대비 15% 넘게 빠지며 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가 IB의 종목 토픽,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에 대한 월가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페이스북은 EPS 3.61달러에 매출 290억 8천만 달러라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단 사용자 수가 기대에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고 페이스북이 다음 분기 매출이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 발표한 직후 시장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베어드는 비중 확대 의견 내놓으며 목표가 $50 높여 $390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에 투자자들은 성장률 하락과 경쟁 플랫폼의 압박, 메타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같은 내용에 집중을 하겠지만 베어드는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4분기에 소비자 지출이 늘어날 계절적인 호황을 맞기 전 잠시 오는 하락장일 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프리스 또한 지금의 성장 둔화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며 2023년까지 EPS가 $18 이상이 될 거란 확신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도 목표가를 $395에서 $425로 상향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인상이 깊었고 앞으로 다음 몇 분기 동안 광고 수익이 좋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페이스북이 크리에이터와 영상 제작에 집중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상거래, 또 장기적으로는 VR과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더 자세히 제시한 점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도 목표가를 $375에서 $4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실적이 경쟁사와 비교해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광고에 대한 투자 규모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비교하면 빈약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봤습니다. 투자은행 캐나코드와 파이퍼 샌들러 등은 애플 iOS 14.5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변경으로 페이스북의 수익 성장이 약간 둔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바클레이저는 목표가를 $20 높여 제시하긴 했지만 확실히 올해 중반에 성장과 마진이 정점을 찍고 다소 내리막을 걷게 될 거란 점을 인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애틀랜틱 에쿼티스도 다른 경쟁업체만큼 실적이 강하지 못했다는 점과 선진국 시장의 사용자가 다소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편 크레디트 스위스는 페이스북 샵스와 같은 상거래 기능이나 메신저와 왓츠앱 등의 잠재력 있는 기능으로 페이스북의 재무 상태가 더욱 좋아질 거라고 보며 $500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월가 IB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죠. 장 마감 이후에 핀터레스트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17% 급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글로벌 이슈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